자, 들어갈게요. 하페시안 가치로 가볼게요. 하페시안 가치가 이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페시안 가치가 밑에가 미래 가치가 있고 오른쪽에 현재 가치라는 게 있죠. 그죠? 자, 미리 좀 보여드리면 넘겨보시면은 그 279페이지로 가시면은 27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하페시안 가치의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다음에 개수라는 게 곱해주는 수가 개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역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할게요. 지금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개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그 6가지 개수를 이제 보셔서 내용을 이제 가겠는데요. 자, 갑니다. 276페이지로 가시면은 미래가치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들어간다면 미래가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래가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여기 내가라고도 하죠. 내가 개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돈 100만 원인데, 1년 후에 연 10% 이자로 본다면, 얼마를 내가 받을 것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니까 110만 원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합니다.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자, 우리가 일시불에다가 곱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무슨 개수라고 한다? 내가. 그럼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으니까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1년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단위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10%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1 플러스 0.1이 10%인데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개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가 개수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와 역수 관계가 이제 현재 가치에서 자,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개수. 자, 현재 가치 개수는 이걸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하죠. 현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미래에 대한 110만 원을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냥 해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얼마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일시불에 대한 110만 원이 있다면, 자, 우리가 110만 원이 있다면, 아까 그 110만 원을 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구하려면 1.1로 나눠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요거 일시불 곱하기 110만 원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100만 원으로 갖고 온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시불의 내가 개수예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예요? 현가 개수는 제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역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꼭 연비 체크를 좀 하시고요. 일시불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불이 생략돼서 내가 개수와 현가 개수가 역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약간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연금서부터가 좀 어렵죠. 연금은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미래가치 계수. 자,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이건 타임 스케줄을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갑돌이가 시청에 공부를 했어요. 보통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그 매년 얼마씩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3년 후에 타겠다면 미래가치죠. 그래서 3년 후에 적립해서
연 10%다라고 본다면, 자, 요건 이제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리게 되면, 자, 우리가 1년, 2년, 3년이라면, 자, 그냥 10,000원을 뺄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매년 받겠대요. 3년 후에 받겠대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3년째 돼서 1,0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1년짜리 이자 붙고, 요거 2년짜리 이자 붙는데, 그건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계산 방식 갈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3년 후에 뭉쳐라. 그냥이야, 뭉친 금액이야. 뭉친 금액에 대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1,000만 원을 안다면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합니까? 당연히 내가계수를 곱합니까? 내가계수를 곱하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 내가계수는 아직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가 R로 나누는데 이건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편법으로 또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런 계수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칙 계수가 있는데, 자, 감칙 계수는, 자, 우리가 적금을 들어요. 자, 이건 따라서 3년 후에 뭉쳐라. 자,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뭉쳐져 있습니까? 따라서 쪼개라. 뭉친 걸 다시 쪼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뭉친 1억을 우리가 적금을 들기 위해서, 적금액을 들기 위해서, 자, 이건 따라서 쪼개라. 뭉치는 거예요. 이건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분립하죠. 그래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합니다.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불이백을 구하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모으는 거니까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래서 그때 감칙 계수를 써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역수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뭉쳐져 있습니까? 다시 쪼개죠. 그럼 또 1,000만 원을 다시 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예요. 역수는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감기는 감칙인계수 줄임말 감기로 나누고 요건 연금의 내가계수로 나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 현재 가치라는 게 있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들어가죠. 현재 가치 계수예요. 현재 가치 계수. 자, 현재 가치 계수는 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가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까 갑돌이는 매년 탔어요.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탔어요. 자, 얘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 뭉쳐야 되죠? 자, 갑돌이는 그렇지만 을돌이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받고 싶죠? 그럼 어떻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자, 얘는 1년 땡기고 2년 땡기고 3년 땡겨서 자, 따라서 현재에 뭉쳐라. 아까 똑같죠, 그죠? 근데 미리 뭉친 거예요. 현재 뭉친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따라서 현재에 뭉쳐라. 그 현재 뭉친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가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돼요. 현재 가치. 자, 그럼 여기다가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현가계수예요. 현가계수를 곱하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근데 넘기시면 저당상수가 가장 잘 떠요. 저당상수가.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그냥 있어요? 뭉쳐 있어요. 자, 지금 뭉친 걸 가지고 왔죠? 그래서 쪼개라. 자, 근데 얘는 1억을 만들기 하는 게 아니라 빌렸어요. 그럼 빌리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가야 됩니까? 갚아나가는 쪼갠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서 갚아나가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구해요. 균등상환액. 그래서 이거는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를 곱하죠. 자, 그럼 아까는 그냥입니까? 형제 뭉친 금액을 구한 겁니까? 자, 뭉친 걸 가지고 왔죠. 그래서 쪼개라. 자, 저 보세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빌려서 쪼개는 겁니까? 갚아나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뭉친 금액이고 이건 다시 쪼갰으니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 그럼 나누기 얘는 저당상수, 저상으로 나누고 얘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필기합니다. 자, 필기를 한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해놓고 천천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미래가치계수가 3가지 있고 현재가치계수가 3가지가 있죠. 자, 이걸 이제 보는데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얘네들이 내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현재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 미래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감채의 기금계수에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없죠. 그럼 얘를 노립니다. 얘는 현재가치계수예요? 미래가치계수예요? 미래가치계수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만들기 위해서 그냥요 모아요. 미래가치죠. 그럼 자 갈게요. 자,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요. 그 따라서 감채, 기금, 미음.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다. 미래가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현재가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라는 글씨가 안 나왔죠. 맞나요? 자, 이건 빌려서 갚아나가니까 현재가치인데 현재가치는 이응이 들어가요. 현재가치는. 따라서 저당상수. 그럼 이건 미래가치다, 현재가치다. 현재가치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봐봐. 자, 일단은 역수관계는 제가 여기다가 해줄 테니까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반부에 이론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론식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글씨 중에서 앞쪽 부분이. 그러면 이론은 일시불을 얘기하고요. 한 번이니까. 매년 이론식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일시불이냐 아니면 연금이냐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가셔서 아까 N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이건 미래가치죠. 그래서 이건 내가계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내가계수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현재 받겠다 아니면 환원해서 받겠다 아니면 할인해서 받겠다 이런 것은 내가계수예요.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역수관계를 한번 볼게요. 역수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서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따라서 일례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일현. 일현이라는 건 일시불의 현재가치 줄임말이에요. 그럼 이 두 관계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역수관계가 연내라는 것은 연금의 내가계수 줄임말이에요. 감기는 감채금계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감채금계수는 미음 들어갔으니까 현재가치예요? 미래가치예요? 그럼 연내 나오면 감기 찍으셔야 되죠. 그죠? 따라서 연내. 그럼 감기와 역수관계.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는 무슨 계수와 역수관계다? 감채금계수, 역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연년은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러면 저상이라는 게 저당상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다음입니다.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되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감칭계수나 저당상수는 둘 다 따라서 쪼개라. 근데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갭니까? 만들기 위해서 그냥요 모아요. 분리배기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분리배기 나오면 저당상수예요? 감칭계수예요? 자, 얘는 1억을 쪼개는데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갑니까? 자,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얘는 빌렸을 때입니까? 빌렸을 때 그냥이야 갚아나가. 갚아나가는 원리금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상수? 저당상수 찍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찾아드릴게요. 276페이지 가시면은, 자, 천천히 찾아드립니다. 자, 지금 276페이지 가셨어요? 자, 그럼 갈게요. 이게 지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276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갑니다. 개념 갑니다. 자, 두 번째 줄에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이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지금 동그라미는 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됩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한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두 번째 매년 1원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자, 이거를 이자를 R로 계산했을 때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N년 후라는 것은 그냥요 내가계수예요. 따라서 연금의 내가계수.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감책임계수. 자,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감책임계수는 미음 들어갔죠?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야? 그럼 이건 일로 와보세요. 이걸 쪼개긴 쪼개는데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야? 지금 감책임계수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론을 만들기 위해라는 단어가 있어? 자, 따라봐. 쪼개라. 빌렸어 만들기 위해서야. 매기가 불입하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개념에 N년 후에 이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론은 그냥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나 할인이 들어갔으면 내가야 현가야? 연결시켜. 뭐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나요? 연금의 현가는 개념의 두 번째 매년 1원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오타났어요. 매년 1월씩이 아니라 1원씩입니다. 원씩. 그죠? 뭐가 오타난지도 모르시죠? 그죠? 금액에 매년이 들어가야 돼요. 찾았습니까? 나는 처음 봤어. 매년 1월씩은 처음 봐. 찾았습니까? 신기하지도 않죠. 여러분들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봐봐. 매년에 2원씩 나오면 그냥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두 번째 줄 보시면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환원은 그냥입니까? 현가입니까? 연결시켜보세요. 뭐의 현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저당상수 있어요? 그럼 저당상수는 일로 와보세요. 저당상수는 따라서 쪼개라. 그럼 만들기 위해서 쪼개요? 빌려서 갚아나기 위해서 쪼개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라는 게 나옵니까? 자, 가볼게요. 지금 저당상수 있죠? 자, 얘는 만들기 위해서야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한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뭘 찍으셔야 돼요? 저당상수를 찍으셔야 되죠.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역수관계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역수관계는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역수관계 찾으셨습니까? 역수관계는 일시불끼리 역수죠. 제가 연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감기가 나와야 됩니까? 감책임계수가 나와야 돼요. 찾으셨죠? 그 다음에 연연 나오면 저당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좌측에 278페이지에 맨 밑에 찾으셨어?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라는 게 있죠? 들어간다면 자 들어갈게요. 만약에 10년을 상환한다. 그럼 A은행한테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갑돌이가. 그럼 1억이 총융자액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갚고요. 6천만 원을 갚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1억에 6천만 원은 60%는 따라서 상환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억에 4천만 원은 40%는 따라서 잔금비율. 그럼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한다면 0.6과 0.4를 더하면 1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을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제 저당대부액 중 미상환 잔금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비율이라고. 그러면 상환 비율이 60%니까 0.6은 1- 잔금 비율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셨죠? 그다음에 T시점의 잔금 비율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어때요? 지금 본다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잔금 비율. 그럼 잔금 비율이 아까 40%였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했나요? 총융자액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융자액에 대한 우리가 잔금이죠. 자, 그럼 우리가 1억에다가 4천만 원이 잔금 비율이에요. 그러면 잔금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상환? 그럼 조기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원리금이라는 건 한 번 내요, 매번 내요. 그러면 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저당상수는 10년 동안 매번 갚아나가야 되는 연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또 1년, 2년, 3년, 4년을 갚아야 되는데 자, 매년 갚겠다는 거예요. 이 연금을 땡겨서 갚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연금의 현가를 이용해요. 뭐의 현가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금에다가 원리금이 그냥요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의 현가가 아까 연연이라고 했었죠? 그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요. 연연. 그래서 잔여기간을 얘기합니다. 잔여기간.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총융자액은 원리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전체 기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는 약분될 수 있죠? 그래서 잔금률은 연금의 현가 계수만 남아요. 그죠? 맨 밑에 가시면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밑에다가 그 다 지우고 따라서 전체 기간, N이라고 돼 있죠? 전체 기간이 위에는 따라서 잔여 기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프린터 잠깐만 줘보세요. 제가 프린트를 안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12, 13, 14번 있죠? 12, 13, 14.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12, 13, 14를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12, 13, 14. 풀고 제가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2, 13, 14.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의 내가계수는 미래가치죠. 그럼 아까 따라서 감책인계수, 미음. 그럼 저당상수가 아니라 감책인계수가 나와줘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저당상수가 나와야 돼요? 감책인계수가 나와야 돼요? 감책인계수 나와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13번.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연금의 내가계수가 연내라 그랬죠. 감기가 감책인계수입니다. 자, 입을 넣으세요. 따라서 연내.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감책인계수가 나와야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는 저당상수입니까? 감책인계수입니까? 감책인계수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14번. 화폐 시장 가치의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3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쪼개라. 쪼개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분립해 나갑니까? 그럼 이거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야 돼요? 감책 계수를 곱해야 돼요? 감책 계수를 곱해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279페이지의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79. 감사합니다. 279의 작년 문제. 자, 뒤에 문제도 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풀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예요. 딱 잘 나옵니다.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가려낸 상황에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0이 돼요? 1이 돼요? 1이 되죠. 그런가요? 자, 연내 나와야 감책인계수죠. 그럼 감책인계수와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는 거죠. 또 나왔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을 구해요? 원리금 균등을 구해요? 그럼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죠. 저당대책을 받았을 때 매경 원리금 상환할 때 쓰는 거죠. 맞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상수는 안 써요.
대답 좀 해주세요. 노린 거죠. 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입니까? 다 복리입니까? 복리예요. 자, 5번. 현재 5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5억 있어요? 그럼 현재 5억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그냥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했을 때 5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5년 후라는 것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이거는 내가계수입니까? 그럼 뭐의 내가계수를 사용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지문을 열심히 하세요. 계산 문제는 제가 야매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매를 원하시고 지금은 계산 문제는 놔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왜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820, 8.2% 있죠? 그런 거나 열심히 좀 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우리가 지금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해드리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8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넘겨볼게요. 282페이지로 가죠. 자, 282페이지로 가시면은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지. 그래서 얘가 특히 영업수지 계산이 100% 출제가 됩니다. 강사가 100%라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것은 이건 임대사업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만 해요? 나중에 처분도 해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84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지분 복귀액. 지분이 복귀하는 게 처분시 복귀되죠? 그럼 이건 운영시입니까? 처분시입니까? 처분시에 대한 매각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도 이제 가겠는데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차익도 있어요. 그럼 임대사업은 여러 번 하지만 양도차익은 딱 한 번만 얻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수지에 대한 측정으로 갑니다. 현금수지 측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자, 투자 금액을 만약에 20억을 투자했다. 총 투자액이거든요. 그럼 내 돈만 갖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그럼 10억이라는 자체가 자기 돈을 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억을 저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저당 투자액이야. 자, 그럼 제가 재밌게 지분은 따라서 지 거. 그럼 갑돌이가 투자한 돈을 내가 낸 거죠. 저당은 따라서 저분 거. 저분이 그냥이야 은행이셔. 은행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돈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10억이 들어가서 20억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처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수지를 계산하자는 거죠. 들어오고 나간 걸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 단위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25칸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25칸에 하나하나 채웠을 때 임대료가 100원이면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자, 예전에 제가 억으로 갔는데 힘드니까 그럼 2,500원이라는 건 다 찼어요. 찼을 거를 예상해요. 예상하죠. 그래서 오른쪽 좌측에 보시면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영업현금 흐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죠? 총소득, 또는 우리가 조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총소득. 공실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공실 및 우리가 불량부채라고 하는데 불량부채라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손충당금. 근데 이건 뭐냐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나옵니다. 회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임대료 외에 자판기나 주차비 같은 게 있죠. 영업의 수익 이렇게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또는 조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라고도 해요. 일본에서는. 그냥입니까? 경비를 빼야 됩니까? 빼야 되고 영업 경비를 빼고 순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원리금을 내요. 여러분들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근데 따라보세요. 저당 지불액. 이건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있다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되어 세후가 돼요. 세전이 되죠. 그래서 현금 수지라고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영업소득세.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은 세후가 되나요? 이제 세전이 되나요? 세전, 세후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다. 자,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앞자만 따서 또 우리가 시험 문제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재밌게 합니다. 따라서 가공기.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계예요. 이걸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따라서 유용순. 내가 탈세를 하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갖고 얘가 세금을 내서 부세를 내요. 그럼 다시 영세집니다.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해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유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공기 유용순 딱 하시면 암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들어보세요. 자, 얘네들이 이제 뭘 내냐면, 자, 요거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그럼 총소득은 경비를 뺐어요? 아직 경비를 안 뺐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소득. 순소득은 경비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전소득이라는 것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지만 빚을 아직 안 뺐죠. 그 다음에 세전은 세금을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세후는 다 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총순전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빼는 것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비비면 제 살이 빠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요. 자,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근데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빚이 없을 수도 있거나 적자일 수도 있죠. 그럼 위에 게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봐봐.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것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요? 자, 밑에 부채 서비스액은 따라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라고도 하고 영업경비 있죠? 들어볼게요. 자, 운영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중개수수료, 재산세 들어갑니다. 보유가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재산세는 경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료죠. 여기 들어가고요. 광고료, 전기료, 전화료 들어가는데 유효할 점은 영업소득세는 포함된다, 포함이 안 된다. 안 되겠죠. 체크하셨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게 있나요? 공실불량부채 중단금, 부채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를 빼주기 전에 그럽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그럼 또 빼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빼줄 거죠. 얘기해봐요. 소득세도 나중에 빼주잖아요.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따라보세요. 건물의 감가. 비품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요? 비품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거는 감가될 수 있죠. 보일러 터질 수 있고 경비 처리합니다. 근데 건물은 이 자체가 회계 처리지 이게 비용 처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오시냐.
여러분 지금 10월 26일 날이 30회 시험이죠. 그럼 항상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공부량이 그냥입니까? 머리에 쌓여야 됩니까?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요? 학교에 온 시간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린다 그래서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자, 할게요. 뭐가 감소하면 안 되죠?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가 감소하면 안 돼요? 공이 뭐죠? 얘기해봐요. 거기 있잖아요. 공이 뭐예요? 불량체. 부가 뭐예요? 부채수업. 감이 뭐예요? 근데 거물의 감가라는 걸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소득세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그 지분복귀액의 계산 전에 밑에 가시면 세금의 계산에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죠. 요거 별표 쳐보세요.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학계론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은 안 나와요. 영업소득세 계산이 나오는데 따라해보세요. 대체 충당금. 내용만 나와 있지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프린트로 좀 나눠드릴게요. 지금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자체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대체 충당금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봐봐. 소득이 있으면 그냥이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소득서부터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공제돼서 마이너스 되는 게 세금을 좀 덜 내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소득세.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갈게요. 대체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임대료를 회수 못한다는 건 대손충당금이었죠.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건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당에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손이에요? 대체충당금이에요?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에어컨이나 주방기구 설치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나중에 교체 줍니까? 다음에 대체하기 위해서. 다음에 대체충당금. 그럼 경비로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제가 나눠드릴 테지만 우리가 그 세법 시간에 세액공제에서 대수선비와 수선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유리창 깨지면 비용 처리하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경비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 비품의 감가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해주잖아요. 얘기해봐요. 근데 주방납품이나 주방기구나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교체해주면 그냥입니까? 월세를 더 받습니까? 가치를 증진시키는 수선비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더해요. 자, 이게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었어요. 무슨 경비에 포함이 되었다? 근데 다시 그냥이다 더한다. 그렇게 해요 그냥. 지금 여기 내용이 없잖아. 얘기해봐요. 가장 힘들 때가 이때야. 내용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좀 내용 좀 적어 놓으시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대체충당금. 대체충당금. 주방기구나 에어컨을 그냥 해. 대체. 그럼 경비가 나는 걸 충당하죠? 그걸 경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가 그냥요, 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켜요. 그럼 자본적 지출 아니니. 그 뺐던 걸 다시 더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 건물의 감가는 경비 처리를 안 했죠. 근데 세금에서는 공제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건물의 감가. 건물 적어, 건물. 비품의 감가요, 건물 감가요. 자, 이건 빼주겠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자는 내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자 지급도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빼준다는 겁니다. 이자 지급분은. 그럼 세법 시간에 과세대상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오면 여기다가 그냥요 세율을 곱해요. 세율이 만약에 30%다 그러면 0.3을 곱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같은 거 하면, 영수처리 같은 거 하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럼 봐봐. 아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해줘서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입니까? 이자도 뺍니까? 빼죠. 이자 지급도 빼고요. 근데 자, 여러분들 봐봐. 아까 대체충당금 있었죠? 대체충당금은 그냥이야 더해요. 더해서 다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세공제가 가능하다, 세공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원금의 상환분은 어떻습니까? 원금 상환분은 어때요? 상환이 되죠? 그럼 내가 지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충당금 같은 거는 그냥 빼줍니까? 더해줍니까? 더해주거든요. 자, 학개론에서는 두 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외우면 되죠? 여러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공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따라해보세요.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죠? 그럼 감히는 플러스입니까? 빼줍니까? 빼준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세전으로 시작하는 거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지 아직 안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세전으로 시작할 때와 영업소득세가 같아지는데요. 같아지는데, 과세소득이 대체충당금은 더한다고 돼 있죠? 밑에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 대체는 더해요. 근데 봐봐. 아까 여러분들 일로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빼줬어요. 그죠? 언제 빼줬냐 그러지 말고 저희 CCTV 다 찍어요. 그냥입니까? 빼줬습니까? 빼줬죠? 썼습니까? 난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난 20년째야. 그죠? 그냥이야 이자와 원금을 빼줬어. 빼줬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난 자다가도 얘네 꿈을 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네가 언제 빼줬니 그러지만 저 CCTV 다 찍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냥이야 원금과 이자를 빼줬어. 봐봐. 그러면 일로 오면서 얘 두 가지를 빼줬죠. 그러면 이자 빼줬죠. 또 빼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알고 갑시다. 맞나요? 원금을 빼주면 돼요. 원금은 공제가 안 돼요. 빼줬으니까 다시 더하자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는 해야 돼. 맨날 야매꾼이라고 하지 말고. 원금 상환분이라는 게 있죠? 상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감가는 뺍니까? 빼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대 이감, 세대 원감인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와 원금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되다니. 그러면 빼주는 거는 그냥요 감히만 빼줘요. 감히만 빼주지 다른 건 다 더해주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순대 감히. 그래서 오늘 순대를 집에 가서 사가세요. 사가갖고 어떤 자녀분이 한 분이 계속 순대를 막 먹고 있어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즐깁시다. 자, 따라서 순대 감히 찾으셨죠, 그죠? 강사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가리키려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힘든 이 강사를 위해서 따라갑시다. 순대 감히. 오늘 뭐 사가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먹어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그럼 순대를 빼줍니까? 감히를 빼줍니까? 야, 순대 감히만 했는데 가갖고 뭘 빼줄지 몰라고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감히를 빼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감히. 그럼 일로 와봐. 세대 원감에서는 뭐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 세대 원감이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순대감이라는 자체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럼 봐봐. 우리 시험 문제. 영업소득세를 구하려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빼주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284페이지 채널 고정시켜서요. 따라서 지분복귀액. 지분은 내 돈이죠? 내 돈이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의 계산 들어갑니다. 자,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자, 내 돈이 이제 취득돼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20억이라는 것을 타인 돈하고 취득돼 들어와서 나중에 그냥요 처분을 해요.
그럼 25억으로 처분할 때 내 돈이 복귀한다는 것은 운영 시의 현금 수지입니까? 처분 시의 현금 수지입니까? 처분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매각 현금 흐름.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매도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매도 가격. 자, 그러면 내가 매도를 했어요. 양도 가격입니다. 양도 가격. 그래서 25억으로 매도를 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왔거든요. 총 매각대금. 자,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럼 빚부터 내요? 경비부터 내요? 우리가 중기수수료가 매도 경비죠? 그래서 매도 경비를 내고요. 내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까 10억에서 5억을 상환하면 5억을 상환했어요. 아직 미상환이에요. 저당 잔액이 있죠? 그걸 빼주자는 거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죠. 그럼 세후가 되나요? 당연히 세전이 되나요? 세전이 되고요.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죠? 세전 지분복귀액. 그럼 우리가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전이 되나요? 세후가 되나요?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볼게. 아까 쟤는 총순전후가 총은 아직은 경비를 안 뺐죠. 수는 뺐고 세전은 빚을 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총순전후 빼는 것은 비비세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럼 가볼게요.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인데 10원 빼면은 80원인데요. 10원 빼면은 70원인데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잔액이 안 남고 양도 차익이 없을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자, 할게요.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지금 15번 있어요. 15번. 자, 15번 갑니다.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위에 게 반드시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16번 갑니다.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서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요? 자, 할게. 일로 와보세요. 아까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된다, 안 된다.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걸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페이지 283페이지로 가시면은 283페이지에 대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능 총소득을 칠판을 보세요. 아까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가 만약에 100원이다. 25칸을 곱하면 2,500원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했죠? 아까 가공기 유용순이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에 대한 손실상당 불량부채를 차감해서 기타 수입을 더했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유영순.
자, 순소득은 뭐에서 뭐를 뺍니까? 유효총수익에서 영업경비를 빼죠. 그렇죠? 유효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운영을 통한 순수한 기속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자, 세전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했죠. 세우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을 차감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지분복귀액이라는 것은 지분은 그자입니까? 처분할 때입니까? 그러면 이 초기에 투자한 지분이 나한테 들어오죠. 원금 상환이 들어오고 가치 증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교재로 가시면 286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데,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음 시간 또 얘기하시면 또 다 까먹을까봐.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28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89페이지로 가시면은 승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따보세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라는 게 있죠. 자, 물어볼게요. 조순까지는 그냥입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갑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갔죠? 얘기 좀 해봐요. 세전과 세후는 지분이 올라갔죠? 그렇죠? 아니, 289페이지 보고 있어요? 총순소득은 승수는 총투자액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요, 순소득은 빚을 뺐습니까? 빚을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뺐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돈을 안 빌렸거든요. 그럼 전체가 그냥입니까? 20억이었습니까? 20억에다가 2억을 계산해버리면 돼요. 근데 세전은요, 그냥입니까? 빚을 뺍니까? 내 돈이 20억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고 소득에다가 이자를 빼야 되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순까지는 그냥이야 총투자. 총투자로 계산하고 전후는 지분투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자, 총순까지는 그냥입니까? 아직은 빚을 안 뺐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20억으로 계산합니까? 전체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빚을 빼게 되면은 내 돈이 10억 들어갔죠. 그럼 10억을 밑으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투자로 가는 겁니까? 지분투자로 가는 겁니까? 소득에서 빚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고 통투자액이 올라가고 전후는 지분투자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걸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분명히 얘기할 거야. 초순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총투. 전후는요? 지분이 올라갔죠? 체크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체크할 거야. 제가 저번 주에 했죠? 그러면 네가 언제 그랬냐 하지 마시고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제가 다음 주에 편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 승수법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자, 지금 28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대표 문제 하나가 있죠. 대표 문제 있잖아. 찾으셨죠? 요걸 제가 다음 주에 첫 스타트에 풀어드릴게요. 자, 따라보세요. 순대감이. 아까 영어 소스가 있었죠? 그걸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특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계산 문제라도 풀어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다음 주까지 풀어오세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285페이지를 안 하더라도 여기 풀어주세요. 먼저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